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 통계라는 단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 여러분,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통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통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어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통계라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앞 단원에서 우리 확률의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확률 계산하는 것들 공부를 했었죠. 자, 이 확률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질의 가능성을 수축을 하는 걸 갖다가 통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에 이어서 같이 통계가 이런 식으로 연구되어지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 먼저 통계하기에 앞서서 확률 분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통계 단원에서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알고 싶은 그 대상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또는 우리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올까? 자, 0, 1, 2, 3, 4, 5, 6, 7, 8에서 10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성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대상이 되는 걸 갖다가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변수가 갖는 성질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한 이산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다루게 되는 연속확률 변수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변수의 성질이에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확률 변수 x가 되어지는 이 x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떨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전 던지기를 100번을 하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올까? 0번, 어쩌다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봤고 뭐 20번, 30번, 50번, 100번 이런 식으로 유한계이고 각각의 값이 떨어져 있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연속확률 변수 뒤에 가서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일단 변수의 성질을 말씀드릴 때 지금 같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연속확률 변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게 당연히 다르겠죠. 유한계가 아니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떨어져 있지 않는 거, 실수값을 변수로 갖는 걸 갖다가 연속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몸무게 같은 거, 몸무게 또는 키, 여러분 키 잴 때 뭐 누구 키는 160.5다, 누구 키는 180.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소수점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된 값을 갖는 것 갖다가 단어에서 붙인 이산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자,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 이산확률 변수냐 연속확률 변수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거를 먼저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거는 먼저 무엇이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서의 원소의 하나값을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사위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것을 갖다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XYZ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률로 PX는 스몰 x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를 할 건데 PX가 뭐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1이라는 확률,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확률의 값을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6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산 확률 변수 말씀드렸듯이 유한계이면서 각각의 값의 변수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각각 갖는 확률값 스몰 x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각각에 대해서 P1, P2, P3 확률값을 대응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사위 던지기를 한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 2, 3, 4, 5, 6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 xi들이 되는 거고 밑에다가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 pi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모두 6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갖다가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 변수 값을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써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할까요? 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을 3개를 던진다. 자,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값의 변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 2개, 3개 모두 앞면이 나오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i가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pi. 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전부 뒷면이 나온다는 소리에 따라서 2분의 1의 3승. 마찬가지로 앞면이 전부 다 나오는 거 2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앞면이 하나 나온다.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3 콤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왜요? 3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에 선택되어지는 앞면이 나올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얼마예요? 8분의 3 마찬가지로 8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갖다가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이것을 확률 분포. 자, 그랬을 때 이 xi하고 pi 지금과 같이 위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다 6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 콤비네이션 x 이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확률 값에 대응되는 함수가 쓸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x 그리고 얼마? 나머지 2분의 1이 3-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썼지만 이 값들 이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떠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느냐? 변수의 값을 각각의 확률 값에 대해서 대응시켜주는 어떠한 관계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 확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확률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 값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든 i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 전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 x가 xi에서부터 xj까지의 확률값을 계산을 하여라. 그거는 해당하는 사이의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들을 다 더하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호에서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분포표로 쓰여져 있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확률 분포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각각의 변수가 x1, x2에서 xn까지 그리고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 p1, p2 이런 식으로 pn까지. 자, 확률 성질에 의해서 모든 값의 합은 확률 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변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서 쭉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평균,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여러분 기대값 expectation에 E자, 대문자 있으시면 돼요. EX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앞으로 EX라는 기호 보시면은 아, 평균 얘기하는 거다. 기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 XP, XP 이런 식으로 변수와 그리고 확률값을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서 쭈루루 더하시면 돼요. 자,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은 뭐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값이 떨어져 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에 의해서 평균의 성질 때문에 변수에서부터 각각의 평균에까지의 거리를 다 더하게 되면 그냥 차이들을, 이거 오차라 그러죠? 다 더하게 되면은 그냥 0이 나와요. 오차의 합은 항상 0이 되거든요. 왜요? 평균의 성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평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부터 변수까지의 오차의 합들은 다 더하게 되면 0이 돼서 이거는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다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우리 더하겠다. 그랬을 때 값을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식을 쓰게 되면 x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이 차이들의 제곱을 더하겠다라는 게 바로 분산이에요. 원래 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해서 계산하기 쉽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우리 이걸 갖다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몰 m의 바로 평균이거든요. 기호로서. 자, 그래서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각각의 변수를 제곱을 해서 똑같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확률값들을 곱해갖고 더한 다음에 여기서 누구? 분산 앞에 있어서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자, m값을 제곱해서 빼게 되면은 우리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시그마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우리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계산하는 거하고 분산 계산하는 이론적인 거 같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수식을 보시면은 그냥 분산식에다가 루트 씌워서 나타낸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그마, 스몰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 평균 계산하는 거, 분산 계산하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 우리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푸시다가 또 한 가지, 변수에, 우리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데요. 문제 보시다 보면은 x가 아니라 지금처럼 ax 플러스 bx에다가 이렇게 뭘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놨을 경우에 평균은 변수에다가 만약에 곱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EX에다가 곱한 거, 그리고 나눈 것만 만약에 나누기를 했다, 그럼 나눈 거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그대로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말씀드렸듯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빼거나 할 거,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은 받지를 않아요. 대신에 곱하는 이런 수식에 대해서는 분산은 제곱만큼, 분산식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x-m의 제곱이 있죠. 따라서 제곱만큼, 그리고 시그마는 얼마만큼, 여기다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시그마죠. 따라서 절대값만큼, 곱한 것만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거 간단한 이론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사실 이론만 이렇게 쭈루루 말로 들어서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직접적으로 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x가 1하고 2하고 3이라는 값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p 그리고 2p, 3p,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전체 확률 값을 더하면 p 더하기 2p 더하기 3p, 즉 얼마? 6p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체 합은 항상 1이 나온다. 따라서 p는 얼마다? 6분의 1이 돼야겠다. 자, 그러면 쓸 수가 있죠. 진짜 6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확률값을 쓸 수가 있고요.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변수 곱하기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하게 돼서 얼마? 3분의 7이라는 값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 계산하는 거하고 확률 분포표 보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를 뭐라고 한대요? 10x 더하기 5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y가 얼마다? 85. 자, 그리고 vy가 얼마다? 200이다. 자, 이랬을 때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러분 변수에다가 변수 x에다가 지금처럼 상수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x를 스몰 x 값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스몰 x, 2x에다가 얼마? 10배를 하고 5배, 5를 더한 게 바로 8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2x를 스몰 x라고 하면은 y가 10x 더하기 5, 변수에 x 변수에다가 10배하고 5를 더해놨죠? 자, 그래서 10x 더하기 5를 한 게 바로 얼마? 8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스몰 x는 얼마가 나오나요? 8이라는 값 계산할 수가 있겠죠? 즉 애초에 평균값은 8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vx를 뭐라고 할까요? 뭐 y 이런 식으로 둘까요? 자, vx를 y라고 하면 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에 얼마? 곱셈의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10을 제곱한 것에 y를 한 게 바로 얼마? 20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y는 얼마였다? 처음에 2라는 값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vx는 애초에 2였고 2x는 8이었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거는 2x의 제곱이고요.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산을 계산할 때요. 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으로 우리 계산을 합니다. 자, 따라서 vx 얼마라 그랬어요? 2라 그랬죠? 2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값. 여기서 얼마? 평균 아까 얼마였어요? 2x 8이라겠죠? 이것에 제곱한 거. 8, 8에 64. 그래서 마이너스 64. 자, 그래서 2x는 얼마가 되겠다? 넘어가면은 66이라는 값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스몰 2번 보면은 확률 변수 y 이것의 y는 마찬가지로 2분의 1x를 더하기 5다. 이것의 평균이 3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y가 얼마다? 30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제가 2x를 스몰 x라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을 계산하라 하기 때문에 변수 영향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평균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x 더하기 5를 한 게 30 이런 식으로 해서 x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가 돼야 돼요? x는 50이라는 값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임의로 한 줄로 세우고 앞에서부터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를 한대요. 제일 앞에 서 있는 남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네요. 자, 3번 보시면 남학생이 3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일렬로 쭈루룩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남학생의 변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자, 이런 식으로 서 있다면은 최초로 등장하는 남학생이 지금 세 번째에 서 있죠. 즉, 이 학생의 번호가 얼마인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쵸? 남학생이 지금 앞에, 맨 앞에 서지는 남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1번부터 어디까지? 1, 2, 3 그리고 4, 5, 6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디까지 될 수 있겠어요? 여학생이 앞에 쭈루룩 쓰고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 이 뒤로는 갈 수가 없겠죠? 즉 확률 변수 x가 갖는 거는 뭐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네요. 자,
자, 그래서 써보시면은 1, 2, 3, 4 남학생이 제일 처음에, 그쵸? 남학생이 제일 처음에 위치할 확률이 바로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xi, pi.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6명을 일렬로 세운다. 6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남학생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남학생을 그냥 맨 앞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고, 그쵸? 남학생을 고정을 시키고 뒤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그런 가짓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5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뒤에 남학생 한 명 그냥 누구 한 명 세워놓고서는 뒤에 이런 식으로 5명의 학생 세울 수 있는 확률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학생이 2번에 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일단 앞에 와야겠죠. 자, 그리고 남학생이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 두 번째 칸에 뭔가 와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6팩토리알은 똑같아요. 그쵸?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는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여학생이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 여학생 3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가짓수, 그 다음에 남학생 마찬가지로 3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뒤에 지금 학생 몇 명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4명의 학생을 나머지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4명, 4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첫 번째도 사실은 3명의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 3 콤비네이션 1이 곱해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일 때 계산을 해보면 6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4팩토리알 6, 5, 4, 3, 2, 1 없어지죠. 6 곱하기 5,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3, 2, 6에다가 3, 3은 9,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학생이 1, 2번에 세워지고 남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번부터 서지는, 그쵸? 자, 여학생 중에서 지금 2명을 뽑아서 3 곱하기 2, 그쵸? 맨 앞에 하고 그 다음 2번에 채워질 수가 있고요. 자, 남학생 중에서 3명 중에 1명, 자, 그 다음에 뒤에 3명이 나와라. 6팩토리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3팩토리알, 3팩토리알 없어질 수가 있고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3, 2, 3 이런 식으로 3이 6 없어지겠네요. 5, 4, 2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4, 이거는 뭔가요? 여학생 4명이 앞에 쭈르륵 쓰는 거고 남학생 3명이 뒤에 쭈르륵. 자, 그래서 6팩토리알에 3팩토리알, 3팩토리알 그 다음에 3이 1 이런 식으로, 자, 3이 6, 20분의 1 이런 식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네요. 자, 각각의 확률 계산에서 표를 한번 써봤는데 여기서 뭘 계산하라? 평균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평균,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이 6 더하기 20분의 9 더하기 20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쭉 계산해 보면 20분의 10 더하기 12 더하기 9 더하기 4다 따라서 얼마예요? 20분의 22에다가 35 따라서 얼마? 5, 4, 7, 4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확률 값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지 답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인데 7분의 4 그리고 a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평균이 24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7분의 4 그리고 여기 a라는 걸 갖다가 그러면 7분의 4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더하기 얼마?
B 대신에 7분의 4 R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7을 쭉 곱하면은 4 더하기 R에 대한 것부터 쓸게요. 7 쭉 곱해서 전개를 하시면 4R 제곱 더하기 4R 그리고 7이 곱해져서 넘어오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3이 0 따라서 어떻게 돼요? 2, 3, 2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2R 플러스 3 그 다음에 2R 마이너스 3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쵸?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가 않죠. 는 0이고 7 3이기 때문에 이 3이 6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 잘못 계산했네요. 자 2R 마이너스 1 2R 플러스 3은 0 따라서 R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 R이라는 값도 지금 확률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수값은 나올 수가 없겠죠.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A, B는 차례대로 어떻게 되나요? 다시 쓰게 되면은 7분의 4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7분의 2 그리고 7분의 1 이게 각각 확률값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24다. 자, K하고 같이 그럼 곱해 볼게요. 7분의 4 곱하기 K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2K 더하기 7분의 1에다가 4K를 한 게 얼마? 24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네요. 자, 그러면 쭉 쓰게 되면 7분의 4K 더하기 2 4K 더하기 4K 자, 이게 24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K는 얼마다? 14 4번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확률분포 우리 표에 관한 것까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확률 계산하는 거하고 변수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변화하는 거 그리고 확률분포표 사실은 3번을 계산하는 걸 조금 일부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정확히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표 작성해 가면서 그리고 확률값도 꼼꼼히 계산해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넘어가서 이항분포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항분포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확률하고 기본적으로 변수에 대한 성질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확률 통계에 그쵸? 근접하는 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항분포라는 거 뭔가요? 처음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6분의 1 그리고 1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6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N회의 독립시행에서 그쵸?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지겠다. 독립시행. 여러분 이항분포를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독립시행이어야 돼요. 자,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자, 제가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건데 1이라는 눈이 예를 들어서 20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다라고 하면은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근데 여러분 좀 생뚱맞긴 하지만 저거 이항 정리하고 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A, B만 PQ로 바뀌었지. 이거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로 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 해갖고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예요. 자, 그래서 100회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냐? 1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몇 번 나올 수가 있겠어요? 1의 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에서 100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은, 자, 말 그대로
100번을 던졌는데 되게 운이 안 좋게도 1의 눈이 또 한 번만, 그쵸? 0번도 있겠네요. 그쵸? 1의 눈이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0번 중에서 0번, 어떻게? 6분의 1의 확률로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6분의 5만 100번이 다 나온다. 이게 바로 확률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일 때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0번 중에서 말 그대로 이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서 어떠한 한 번만 1이 나오고, 그쵸? 6분의 1이 몇 승이 돼요? 1이 한 번 나오는 거니까 1승. 나머지 6분의 5는 99의 확률로 나와라. 6분의 5의 확률로 99번 나와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게 바로 지금의 이러한 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률 질량함수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항분포 기호는 B 이런 식으로 써요. N이 횟수고요. 시행 횟수 여기서는 100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P 한 번 시행을 할 때의 확률 값이에요. 즉 제가 지금 쓴 이거를 이항분포의 기호로 나타내면은 B 100번 시행을 할 때 1의 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의 확률? 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기호로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항분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확실히 아시고요. 수식 지금 써놓은 거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을 할 때 앞에서 평균하고 분산 어떤 식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이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항분포 B에서 NP를 쓴 이유가 있겠죠. 뭔가 N하고 P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기호를 쓴 거예요. 평균 굉장히 간단하죠. 횟수 곱하기 확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든 거 100회 중에서 한 번 시행이 6분의 1의 확률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균은 얼마다? 100 곱하기 6분의 1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분산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 제곱 이런 거 없어요. MPQ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시그마 표준 편차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시그마 씌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굉장히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 내용하고 수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가지 우리 내용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다. 자, 그랬을 때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그러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N이 충분히 커질 때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통계적 확률, 그쵸? 충분히 크게 한 통계적 확률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통계적 확률 N회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그쵸? 우리가 동전 던지기라든지 주사위 던지기를 만약에 딱 20번만 한다면 20번 중에서 1이 나올 확률, 그쵸? 20번 중에서 1이 나오는 개수가 정확히 6분의 1에 근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운이 좋게도 뭐 20번 중에서 4번이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치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20번이 아니라 뭐 100번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0번, 200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5분의 1이었던 게 통계적 확률을 점점 어떻게 된다?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에 거의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N이 충분히 커진다면은 우리 통계적 확률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자, 내용 정도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수식 자체를 외우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알아두시고요. 자, 이항분포에서의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은 근데 꼭 체크를 하세요. 이거는 내용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항분포는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은 뭐 제곱하거나 이런 과정 전혀 없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40의 4분의 1을 따른다.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평균은 NP 40 곱하기 4분의 1 따라서 얼마?
10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다? 분산을 먼저 계산하면 P가 4분의 1이면 Q는 4분의 3이겠죠. 여기다가 NPQ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10이고 4분의 30인데 여기다가 얼마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따라서 얼마? 2분의 루트 30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서 이항분포 B의 NP를 따르는 X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자, M은 NP로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 20이고 시그마. 여러분, 시그마가 4라는 거는 분산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것의 제곱인 16이죠. 따라서 NPQ가 바로 1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NP가 20이에요. 그럼 Q는 얼마예요? 바로 20분의 16, 즉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Q가 5분의 4라는 거. Q가 5분의 4면 여러분 P는 얼마예요? 5분의 1이 되겠죠. 왜요? P-1이 Q거든요. 자, 그래서 P가 5분의 1이 된다. 자, P까지 나왔으면 N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N은 얼마다? 5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20이 되나요? 100이겠죠. 자, 그래서 N은 100. 다 계산했네요. 자, 그래서 100 더하기, 자, 10 곱하기 P 102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의 관계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적용해서 우리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3번에 시그마 x는 0부터 100까지 x제곱 콤비네이션 100의 x 그 다음에 5분의 1의 x 5분의 4의 100-x. 자, 여러분 이거 보고서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항분포다라는 거. 이항분포의 식이 n 콤비네이션 r에 p의 r승 q의 n-r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어디서 나오는 애다? n이 100짜리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p는 얼마다? p는 5분의 1이다. 자, 이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돼 있죠, 여기? x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산 계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x제곱 100 콤비네이션 x,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분산식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곱하기 100 콤비네이션 x가 뭐냐? 평균이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NP를 한 게 지금 얼마예요? 평균 NP, M이 100 곱하기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얼마? 20이 되죠. 자, 그리고 NPQ를 계산을 한 거, 즉 분산, V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얼마? 16이라는 값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N하고 P의 정보로. 자, 그런데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우리 이항분포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이산환율 변수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쉽게 계산을 수식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간 건데 지금 문제에서 쓰시기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변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서 더한 거 제곱의 평균값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6, 그쵸? 16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m제곱 지금 얼마예요? 20제곱이니까 400. 따라서 이거는 얼마겠다? 416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3번.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식 이 수식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여러분 먼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식을 보고서는 n, p의 값 각각 찾아낸 거하고 x제곱 이렇게 붙은 거 의미하는 게 뭔지 분산해서 나오는 식인 거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마찬가지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도 지금 보시면 이러한 콤비네이션을 섞은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 있죠. 4번 보시면 PR이 N 콤비네이션 R에 어떻게 된다?
3분의 1의 r이고 3분의 2의 n-r이다. 지금 횟수, 시행횟수의 n은 나와 있지가 않지만 시그마가 얼마래요? 표준 편차가 2루트 3이다. 자, 그럼 여러분 분산은 얼마예요?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얼마? 4, 3, 12. 분산은 10이라는 거. 자, 그리고 n은 모르지만 v는 npq인데 p가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q가 바로 3분의 2겠죠. 이게 얼마다? 12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보면은 9분의 2n이 12 이런 식으로 쓰여지네요. 자, 그래서 n의 값 계산을 먼저 해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제곱의 평균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n의 값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12 곱하기 2분의 9 그러면은 2, 6, 6, 9, 54. n의 값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지금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2x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죠. 2x 제곱이 바로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지금 54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빼는 걸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분산 12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건 얼마야? 3, 1은 3, 3, 8에 24, 18의 제곱.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336이라는 숫자. 자, 18의 제곱이 324이기 때문에 넘겨서 x제곱은 336이라는 숫자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제가 뒷부분에서 끝까지 안 읽어갖고 중간에 조금 헤맸는데요. 자, n을 굳이 n값 54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분산식을 보시고서는 분산이 npq잖아요. 그리고 평균은 np의 값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평균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거에서 3분의 2를 나눠서 바로 m의 값으로 계산을 하셔도 문제를 더 빨리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이 부분 n 계산한 거, 횟수 계산한 부분은 여러분 생략을 하셔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npq에서 12 분산의 값을 3분의 2로 나눠서 m의 값 18이라는 숫자를 바로 계산을 하시는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좀 더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서 문제 풀게요. 5번 보시면 어떤 책을 임의로 펼쳤을 때 그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일 때 180번 펼쳤다. 자, 그러면은 B의 이산확률 분포의 180번의 확률은 3분의 1이다. 분산을 구하시오.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P가 3분의 1이면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 40이 되겠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6번. 흰 공이 4개다. 자, 그리고 붉은 공이 몇 개다? 2개가 있을 때 상자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10번을 반복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 자, 그랬을 때 Vx를 계산을 하여라. 시행 횟수는 10번이고요. 자,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각각의 시행은 독립시행이에요. 자, 그랬을 때 흰 공이 나온다. 6개 중에 4개. 그래서 얼마? 3분의 2의 확률이겠죠. Vx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얼마? 9분의 2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항분포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단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평균 분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횟수라든지 확률 여러분 요령 있게 수식 쓰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복잡한 식은 없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항분포 그리고 그 앞에 이산환율 변수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